속보입니다. 이재명, 권성동 예방 종부세 완화 협상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두 분이 악수를 꼭 이렇게 잡으셨고요. 네. 권성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첫 만남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 대표가 이날 오전 11시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권 대행을 예방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우리 이재명 형님께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야가 협치를 해야 한다, 이게 이제 권 대표가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네. 자, 종부세 완화와 관련된 언급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권 대행은 1주택자 종부세 완화하겠다고 이 대표가 공약하셨는데 관심을 갖고 들여다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고, 이 대표는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 당의 가급적 협력적 입장을 가지라고 이미 이야기는 하고 있다. 적절한 선에서 잘 처리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면 화가 납니까? 아니면 좋습니까? 네. 화가 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종부세를 납부한다는 대상이신 거고, 네, 화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종부세 나랑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과연 민주당에서 이 종부세를 어떻게 법안을 통과시켜 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부세를 과연 통과를 시켜줄까요? 저는요, 어쨌든 간에 부자 감세고 뭐건 간에 그런 지적지를 떠나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종부세 감세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경기가 위축되고요, 결국은 돈은 부자에서 나옵니다. 자, 자산가가 돈을 써줘야지, 제껴줘야지. 네. 또 그들이, 저는 또 그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법인한테 종부세 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법인한테 종부세 때리는 만큼 그들이 시장에, 국가에 투자하는 그런 시설 투자, 그런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드는 거예요. 자, 물론 법인으로 부동산 수십 채 사가지고 단다치고 나가는, 우리랑 비교하면요, 개인이랑 비교하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우리는 최소 2년을 보유해야 하는데 법인은 하루만 보유하고 차익 벌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차익이 20%만 법인 추가 과세로 내고 나머지는 그냥 추후에 법인세 낼 때 합니다. 법인세가 2억까지 10%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네. 2억을 벌면 10%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을 여러 개 설립을 하잖아요. 네. 자, 그런 걸 제외하고 일반 대기업들까지 지금 부동산을 갖고 있는, 주택을 갖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종부세 두들겨 맞아요. 예외적인 경우 사택으로, 직원 사택으로 제공할 경우. 임원 사택도 아닙니다. 임원 사택은 또 종부세 두들겨 맞습니다. 그건 참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자꾸 대기업을 옥죄한다. 그거는 진짜 대한민국 경제를 수축시키겠다, 위축시키겠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랑 빨리 여야가 협치해가지고 빨리, 네, 부자 감세고 뭐고 간에 종부세 낮추고요. 네,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 상당합니다. 네, 상당하고 지방은요, 세수가 취득세 중과 때문에 취득 세수가 거치지를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방 세수가 감소해가지고 정작 돈이 들어갈 곳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정부에서 저거 지역화폐 있죠? 네, 지역화폐 예산도 감소를 시켰잖아요. 그 정치적 논리가 인정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지역화폐에 지금 우리는 맞들려 있다는 거예요. 자, 매월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를 내가 20만원 산다. 그러면 10% 할인된 금액에 사는 거예요. 2만원 할인돼가지고 18만원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식당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소비를 일정 금액을 지역에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가 조금 살아날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확대하는 건 찬성하지 않아요. 지역화폐는 또 폐쇄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GDP 성장에 있어서는 조금 아니라고 보는 의견도 많습니다. 네. 자, 아무튼 간에 자꾸 경기를 위축시키는 그런 거. 지금 현재 달러가요, 1350원 찍었다가 조금 떨어졌어요. 그 말이 뭐다? 물론 수출 기업들 경쟁력이 강하죠. 근데 그걸 생각해보세요. 자, 그럼 내수 기업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내수 기업들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수입을 하는 기업들은요, 수입을 해서 내수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힘들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한다? 좀 숨통은 트여줘야 됩니다. 네, 트여줘야 돼요. 물가 잡는다 해가지고 지나치게 지금 원화 가치 끌어올리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야 하지만은
근데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요, 세금을 좀 줄여주세요. 네,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자, 브레인키님께서 요즘 아파트 금매가 나와도 네이버에 안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하게 해준 분들 클레임이 엄청 들어올 거라서요. 그러니까 이게 브레인키님께 잘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없이 많은 댓글들이 달려요. 제가 카페 같은 데 글 쓰잖아요. 악플들이 장난 아닙니다. 네. 저 인간 집도 하나 없는 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가족 이야기, 제 직장 이야기 다 합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해주죠, 댓글로. 뭐라고 이야기해준지 아세요? 아, 다음 주에 경찰에 고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다 사라져요, 댓글들이 겁먹어가지고. 네, 엄청납니다. 자, 저 같은 이런 사람도 욕을 많이 먹고 걱정이 되고 역류성식도 또 있는데, 아니 중개사분들 대부분 여성분들이잖아요. 네, 여성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어쨌든 간에 남자들보다 약하지 않습니까? 마음씨가. 집단을 분열해서 와가지고 죽인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신경 안 쓸 중개인이 있을까요? 그러면 아름아름 거래하죠. 자, 실거래가 떠도 내가 거래 안 했는데요? 하면은 그만입니다. 네, 그만이에요. 그래서 참 중개사분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있지만은 공인중개사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제가 뭐하러 의뢰 입장에 가서 병의 입장에 가가지고 정의 입장에 가서 하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약속했듯이 오늘 좋아요 100개 넘지 않으면은 방송 딱 30분만 하고 마치고요. 좋아요 100개가 넘으면은 방송 40분, 10분 더 할 겁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네. 자, 가자님께서 빅데이터 유튜버님은 변곡점에서 22년 8월 달부터 대세 하락이 시작됐다고 선언하셨네요. 그분 저보다 좀 늦었어요. 네. 빅데이터를 읽는 분께서 저는 대세 하락은요 진작부터 시작되었다. 네. 작년부터 이미 거래가 안 됐고요, 하락하기 시작했으니까 대세 하락이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꾸 부동산 하락기인데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하락장이 아니랍니다. 네. 강남이 빠져야지 하락이 돼요. 이게 무슨 엉뚱한 논리인지. 가격이 빠지면 하락기인 거예요. 네. 자꾸 그거를 하락기가 아닌 것처럼 호도해가지고 뭔가를 이루고자 자기가 이제 또 강의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결국은 부동산 하락이 와도 하락이 아니고 실거주 무조건 사야 된다. 그러니까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팔아먹으려고 하겠죠. 네. 그건 참 저는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죠. 금매가 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땡방 TV를 봤는데 그 방송에서는요 뭐라 얘기하냐면요, 아니 하락장으로 볼 수가 없대요. 왜요? 저 참 궁금하더라고요. 왜 하락장으로 볼 수 없냐고. 금매만 나올 뿐 그게 전체 매물들이 하락 빠지는 게 아니래요. 네? 무슨 말이죠? 금매가 나오는 게 하락이에요. 네? 금매가 나오는 게 하락이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거래가 안 되면 하락장이 아니래요. 네? 무슨 말이에요? 거래량이 없으면 하락장이 아니래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가격이 빠지면 하락장이에요. 네? 가격이 계속 이전 신고가보다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이에요. 자꾸 우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방송들 보면 진짜 이게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 중개 플랫폼 홍보하기 위한 그런 방송이에요. 네? 자기 강의 팔아먹기 위한 그런 방송이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요. 여러분, 집값은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습니다. 하락이라는 의미는요,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직장인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부서에 가서, 사무실에 가서 나 지금 집 샀어요 이야기해보세요. 대본에 혀를 찹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미쳤구나, 제 집값 다 빠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하락장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말했잖아요. 100명이 있으면요, 그중에 0.05명이나 부동산에 매우 지대한 관심이 있지, 나머지 99.99명은요 99.95명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뉴스 보고 대충 짐작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매수 심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매수 심리를요. 부동산 강사, 유튜버 몇 명이 이야기한다 해서 대세 상승장이 갑자기 폭락하고 폭락장이 갑자기 V자 반등하는 게 부동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생각하세요. 대중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대중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앞으로 움직일 것인가? 이것만 고민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주 선생은요, 대한민국 최초로 취득세 중과가 풀리면 바닥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바닥이 온다고요. 네. 취득세 중과가 풀리면은 1차적으로 바닥이 찾아옵니다. 네. 그게 매수 심리를 깨우는 거예요. 심리를 깨우는 게 하락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거래가 된다 해서 내가 샀던 가격보다 좀 더 빠질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어차피 2년 뒤를 바라보고 한다는 겁니다. 2년 뒤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정부에서 거래를 늘리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예? 또 예전처럼 1년만 보유하면 6에서 42%로 해줄지, 지금은 45%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10억 이상은요. 예. 거래를 늘리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는요, 규제가 완화될 일만 남았습니다. 정부는요, 집값이 무진장하게 계속 빠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왜? 재산세도요, 세수입니다. 그리고 집을 가진 사람들도 국민이에요. 국민. 이전 정권에서는요,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만 국민이었죠. 네. 유면님 반갑습니다. 박건님 반갑습니다. 라피타님 반갑습니다. 네. 집을 가졌다면요, 그걸로 바로 적폐였습니다. 적폐였어요. 네. 상당히 무시무시했습니다. 무셔. 자, 이용님께서 취득세 중과 해제는 법적 난제가 있어서 적어도 다음 총선까지는 어렵지 않을까요? 취득세 중과가 그게 법으로 해야 되나요? 시행령 아니에요? 취득세 중과? 아마 시행령일걸요? 네, 취득세 중과 대상 완화 이후에 지방세법 시행령 입법이고, 지방세법의 시행령이에요. 네, 그래서 시행령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취득세 중과가 풀려야지 거래가 늘어나고 점차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고진님 반갑습니다. 네, 파도님 반갑고요. 네, 성공한 부자님, 때가 되면 땡땡 지역에 들어가려고 준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이플라이트님 반갑고요. 아섬티님 반갑습니다. 네, 취득세 같은 경우는 아마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이렇게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아무튼 간에 좋아요가 100개가 넘어가면요 40분 방송하고요, 좋아요가 100개가 넘어가지 않는다면 30분 방송합니다. 네. 자, 8월 31일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항상 이 주선생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제 개인적인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 질문 있습니까? 네. 좋아요 6개 남았습니다. 네. 네, 개인적인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자, 결국은 우리 경호 형도 똥줄이 타죠. 종부세 법안 야당 막판 고심, 8월 물가 6% 안 넘는다 해서 설득과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네, 9월 1일에 한 번 더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좀 해줘요. 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가자님께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저 30대 후반입니다. 네, 후반입니다. 동안이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가지고, 네, 무시를 참 많이 받았어요. 네, 좋아요 105개 넘었네요. 네, 다음 목표는 좋아요 200개입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서, 네, 좋아요 200개, 를 이렇게 찍어주신다면, 방송 50분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동안 아닌가요? 네. 나이 대비해서 어려 보인다고 합니다. 술집 가면은 아직까지 신분증 내놔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자, 어느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세종 가볼까요? 근데 20대 분들이 제 얼굴 보면은 나이든 삼촌을 생각하겠죠. 그건 당연합니다. 네, 근데 같은 30대가 본다면은, 내 또래 아닌가, 네, 착각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네. 네, 좋아요 10개 찍어주신 감사하죠. 네. 자, 우리가 다시 세종시로 가보겠습니다. 자, 세종시 같은 경우는, 네, 요렇게 있죠. 지금 규제를 딱 클릭하면은,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고요. 조정대상 지역도 묶여있죠. 네, 보시면은, 여기에, 세종시,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우리가 세종시 같은 경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장은 세롬동이고요, 부대장은 다정동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람동 요런 데로 괜찮아요. 네, 괜찮죠.
세종특별자치시청이 있고요. 여기도 괜찮고요. 뭐 강변도 있어가지고 산책 코스가 상당히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쭉 올라가서 보시면은 저기 위에 고운동. 네, 고운동. 참 이름 참 이쁘게 지었습니다. 네. 고운동에 보시면은 이제 평당가가 1600대예요. 1600대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대강 로제비앙 같은 경우는요. 네, 1300대도 있네요. 최근 가격이 만만치 않게 하락을 했죠. 네. 자, 이게 하락이 아니에요? 이게 하락이 아니에요? 거래가 없어서? 참 이게 진짜 지연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된다고 해가지고 참 저는 믿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 여기에 고운동입니다. 고운동. 네. 이렇게 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네. 우리가 제가 2020년 1월부터 볼까요? 네, 1월부터 보면 가격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많이 빠져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파란색 이거로 되어 있고요. 이거 많이 빠졌습니다. 그만큼 세종시가 가격 하락한 지 2년이라는 세월이 넘었다는 거예요. 네, 저는 2020년부터 사지 말랬는데 그것도 사가지고 말이죠. 네. 아무튼 9월부터 해도 하락입니다. 네. 자, 그래서 고운동은 1300대까지 내려갔고요. 자, 그런데 세롬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얼마일까요? 평당가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자, 매매가 하락한다. 외곽이 세종에서도 기존의 외곽도 많이 빠졌습니다. 절대적인 금액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롬동 살고 싶지만 좀 비싸네요. 아니에요. 그냥 34평 저기 고운동 가서 살게요. 이러는 분들도 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상승도 좀 더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디더라도 전세가는요 꾸준하게 우상향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네. 윤변님께서, 이거 이근데이, 네, 라고 하셨고요. 네. 신하균요? 신하균 저랑 닮았네요. 네. 네, 우리 묵님, 네, 윤영묵님께서 동안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셨고요. 네, 세우는 깡님께서 전라도 광주도 봐주세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광주 가볼게요. 아무튼 세종시도 지금 가격이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세종시가 예전에 생각하면 진짜 이게 동탄처럼 15억 갑니다라고 해서 12억대도 무리해서 샀다가 다 물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은요 가격이 비싸면은 안 오른다고요. 안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고 그런 위험들이 많기 때문에 제발 부동산은요 조심해서 사세요. 네. 우리는 실탄을 모아야 됩니다. 제가 달러 엔화를 모아가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언제 살 건데요? 제가 2023년 8월 이후에 매수 검토하라고 했잖아요. 2023년 8월까지요. 그러면 제가 언제부터 이야기했습니까? 저는 달러 모으라고 한 시점은요 2020년 가을부터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달러를 계속 모아서 2-3천만 원 모아서 와요. 벌써 20% 수익입니다. 예? 20% 수익이라고요. 그렇게 현금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금을 모아야지 역대급 기회가 찾아왔을 때가 적재적소에 돈을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부동산을요 매일같이 투자하고 사고 팔고 그게 아닙니다. 자, 어떤 부동산 방송 보니까 아직까지 살 때라고 분명히 2달 전, 3달 전까지 아직까지 살 때라고 서울의 재개발 공시가 1억이짜리 있죠. 공시가 1억이짜리인지 공시가 12% 내고 얼마 안 되고 샀는지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계속 사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네. 나는 아직도 집을 삽니다. 어제도 계약하고 왔어요. 네가 계약한 거랑 사람들이 네가 계약한 거 보고 사야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네,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요. 자, 부동산은요 무조건적으로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네. 싸게 안 사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무작정적으로 세종이랑 동탄이랑 얼마만큼 먼지도 모르고 그냥 냅다 11억 9,500 15억 간대에서 11억 9,500 잡아가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갑자기 마우스가 안 잡히네. 네. 20% 넘게 빠지잖아요. 네. 20% 넘게 빠집니다. 슬프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자, 광주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고점을 잡지 마세요. 자, 광주 부동산의 움직임에 대해서 궁금하십니다.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